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국어 창비 3-3단원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 세 가지를 보고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은 대화 상황에 나타난 협력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대화에서 협력의 원리를 지키고 있는 건지 아닌지, 지키고 있는 것이라면 어떤 협력의 원리의 내용이 드러나는 것인지를 묻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를 보자면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대화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대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시되지 않은 대화를 바탕으로 푸는 문제도 많으므로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서 대화에 드러난 대화의 원리를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명칭인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태도의 경률, 그리고 공손성의 원리 중 요령의 경률, 관용의 경률, 찬동의 경률, 겸양의 경률, 동의의 경률 이렇게 이런 명칭도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10번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명칭이 나오고 있죠. 따라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어도 이 명칭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대화 상황에 나타난 지역 간, 세대 간, 남녀 간 언어 차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나온 아빠와 딸의 대화, 게임에 대한 대화죠. 그리고 학습 활동에 나온 의사와 환자의 대화입니다. 이 두 대화가 특히 자주 제시되었어요. 그리고 대화의 원리에 어긋난 발화를 적절하게 고치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적절하게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서술형으로 출제되었겠죠. 그러면 이 교과서 본문을 먼저 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는 다른 이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생각과 느낌 등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위이다. 대화는 우리가 일상에서 언어 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행하는 듣기 말하기 방식이기에 상대방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대화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화의 목적으로는 정보 전달, 설득, 친교, 정서 표현 등이 있겠죠. 이렇게 대화의 의미와 특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볼게요. 그런데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이는 대화가 각자의 생각, 경험과 가치관, 사회문화적 배경 등의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는지 등에 따라 말의 의미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상황과 대상에 맞는 적절한 듣기 말하기 방법과 언어 예절을 알고 그에 따라 대화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의사소통의 방법은 개인의 성향, 이런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뿐만 아니라 세대, 성별, 지역 같은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나요. 따라서 대화를 할 때에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즉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죠. 그 다음 문단을 볼게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먼 거리에 사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언어가 다른 지역으로 쉽게 전파되지 못했다. 그 결과 해당 지역민들끼리 사용하는 언어가 발달하였는데 이를 방언이라 한다. 방언을 사용하면 정겹고 친밀한 느낌을 주지만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 간의 언어 차이는 즉 지역 방언을 의미하는 거죠.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역 방어는 지역적인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고, 사회 방어는 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겠죠. 방언을 사용하면은 정겹고 친밀한 느낌을 주지만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방언과 표준어는 배타적인 성격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기능과 가치를 알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방언의 가치로는 우리말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방언이 사용된 대화가 나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할머니께서 소를 많이 싸주셨어. 소나무요? 먼지 털어내는 솔요? 정구지 얘기하는 거야. 솔이랑 정구지가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자 아들이 정구지가 뭔데요? 라고 말해요. 그러자 엄마가 정구지는 부추야. 엄마 고향에서는 부추를 솔이라고 했어. 라고 말합니다. 즉 정구지, 부추, 솔은 모두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거죠. 솔과 정구지는 둘 다 표준어인 부추의 방언입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부추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이야기해도 모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역 간 언어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은 여성과 남성, 즉 성별 간의 차이, 그리고 세대 간의 언어 차이가 나옵니다. 여성과 남성, 세대 간의 말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각자의 경험과 사회문화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듣기 말하기 방식이 저마다 다르게 형성된다. 사회가 점점 빠르게 변하면서 서로 간의 사고방식과 듣기 말하기 방식은 더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고수한다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멀어진다. 따라서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며 진지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별 간, 세대 간의 듣기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이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 아빠와 딸의 대화를 보도록 할게요. 아빠가 딸에게 말합니다. 뭐해? 컴퓨터 게임하니? 게임 말고 할 일이 많지 않아? 라고서 말을 해요. 게임 말고 할 일이 많지 않아 이 말의 이면적인 의미는 게임을 그만하라는 거죠. 게임을 그만하라는 뜻을 완곡하게 질문 형식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딸이 할 일요? 게임이 제 할 일인데요. 조금만 더 할게요. 라고 말을 해요. 아빠와 달리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자 아빠가 게임이 네가 할 일이라고? 게임은 재미로 하는 것이고 라고 해요. 이게 게임에 대한 아빠의 생각이죠. 그러자 딸이 아빠는 참 저 앞으로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딸은 게임을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게임에 대한 아빠와 딸의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러자 아빠가 예로부터 직장은 안정적인 것이 최고야. 게임 개발을 해서 먹고 살 수는 있겠니? 라고 말을 해요. 아빠는 자신의 옛 경험에 의존해서 과거지향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게임은 진로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자 딸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앞으로 게임 산업이 더 발전할걸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게임을 만들면 되죠? 라고선 아빠와 다르게 미래지향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딸은 각자의 경험과 사회문화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게임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아빠와 딸은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며 진지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아빠와 딸의 대화에 드러난 두 사람의 듣기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에 딸은 하고 싶은 일의 전망을 자세히 설명하며 아빠를 설득하고 있다라는 틀린 선지가 자주 제시되었어요. 딸이 아빠에게 하고 싶은 일의 전망을 자세히 말하면서 게임을 재미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차근차근 설명해야 하는 것이지, 즉 딸에게 요구되는 태도이지 이 대화에서 드러나는 딸의 태도가 아닌 거죠. 그리고 아빠와 딸의 언어의 차이는 세대 간의 언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차이로 보면 안 되죠. 그 다음을 볼게요. 이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때 두루 적용할 수 있는 대화의 기본 원리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이제 대화의 기본 원리, 협력의 원리와 공존성의 원리가 나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협력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대화의 방향이나 목적에 맞도록 대화해야 하는데 이것을 협력의 원리라고 한다. 이게 바로 협력의 원리의 의미에 해당하는 거죠. 이 협력의 원리에 따르면은 대화를 할 때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양의 경률이라고 합니다.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되거나 타당한 증거가 없는 내용은 말하지 말고 진실한 정보만을 말해야 한다. 이 내용은 질의 경률에 해당합니다. 또 대화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말을 해야 하고 이 부분은 관련성의 경률이에요. 그 다음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며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 이 부분은 태도의 경률에 해당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명칭, 양의 경률, 질의 경률 이런 게 제시되지 않았지만 문제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어떤 명칭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시되는 재영과 준민의 대화는 협력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대화에 해당해요. 그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재영이 준민에게 모든 숙제 왜 안 해왔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준민이 어제 방과 후 학교 수업 듣느라 시간이 부족했어. 그러자 재영이 그 수업 학교 공사 때문에 미뤄졌잖아. 라고 말을 하네요. 즉, 이 재영의 말로 보아 준민의 말은 거짓말이죠. 진실한 정보를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준민은 협력의 원리 중에서 이 부분, 질의 경륜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준민이 학교 공사 때문에 너무 시끄럽지 않아? 라고 말을 해요. 갑자기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대화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준민은 협력의 원리 중에서 이 부분 관련성의 경률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위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협력의 원리를 어기는 때도 있다. 초콜릿 먹을래? 라는 말에 조금 전에 양치질을 했어 라고 대답을 했다면은 언뜻 보았을 때는 이 양치질을 했다는 말이 초콜릿 먹을래? 라는 말과 상관이 없는 말을 한 것 같지만 이 말에는 양치질을 했으니 초콜릿을 먹지 않겠다라는 뜻이 담긴 거죠. 즉, 표면적으로는 대화 내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관련성의 경륜을 어긴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의사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함축적으로 말하기라고 하는데요. 함축적으로 말하기는 드러내놓고 말하기 부담스럽거나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불편한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초콜릿 먹을래라고 호의를 베푸는 상대방의 말에 싫어 또는 아니 라고 직설적으로 말할 경우 먹지 않겠다는 자신의 생각은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조금 전에 양치질했어 라고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초콜릿 먹지 않겠다는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력의 원리를 의도적으로 어긴 발화의 사례를 고르는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조금 전에 양치질 했어 여기에 기억 표시를 하고 기억과 유사한 대화를 고르라는 문제로도 출제되었어요. 협력의 원리를 의도적으로 어긴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대화할 때에는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이와 같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공손하고 예절 바른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공손성의 원리라고 한다. 앞서 나왔던 것은 협력의 원리고 이제 공손성의 원리가 나옵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되도록 줄이고 혜택을 베푸는 표현은 많이 써야 하며 이 부분을 요령의 경률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이 되는 표현은 많이 해야 한다. 이 부분은 관용의 경률이라고 해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이런 명칭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문제에 이 명칭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트집 잡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과 맞장구 치는 표현은 많이 해야 하며 이 부분은 찬동의 경률에 해당해요. 그 다음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자신을 낮추어 말해야 한다. 이 부분은 겸양의 경률이고 이제 마지막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 사이에 다른 점은 줄이고 같은 점은 드러내야 한다. 이 부분은 동의의 경률에 해당합니다. 이 5가지 꼭 알아두셔야 해요. 만약에 실내가 추워서 상대방에게 창문을 닫아달라고 말하려 한다.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을 배려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대화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려면 문 좀 닫아 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즉 협력의 원리에 따른 표현이죠. 문 좀 닫아 라고서 목적에 맞게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은 직설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문 좀 닫아 라고 말하기보다는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쌀쌀하네. 문 좀 닫아줄래? 와 같이 말을 합니다. 특히 문 좀 닫아줄래? 라고선 질문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부탁을 하면 상대가 거절할 여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줄이려는 공존성의 원리에 따른 표현이죠. 즉 이렇게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협력의 원리를 따라야 하지만 협력의 원리만을 충실히 따르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공존성의 원리도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대화를 이어나가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공손성 원리에 따른 표현의 의의에 해당하겠죠. 공손성의 원리가 드러난 대화를 볼게요. 수빈이와 지원이의 대화입니다. 수빈이가 지원이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에요. 지원아 잠깐만 시간 돼? 미안하지만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선 앞서 나왔던 것처럼 질문 형식으로 부탁해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줄이고 있죠. 공손성의 원리 중 요령의 경륜을 지킨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지원이 무슨 책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어? 수업 시간에 사용할 책이네. 그러자 수빈이 내가 다 들기 힘들어서 조금만 나눠서 2층까지만 옮겨줄 수 있을까? 이 수빈의 발화도 앞에 나왔던 발화처럼 요령의 경륜을 지킨 표현입니다. 그러자 지원이 그래 알았어 이리 줘 라고 말을 하고 수빈이 정말 고마워 라고 부탁을 들어주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 넌 최고야 라고선 상대방을 칭찬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칭찬하는 부분은 공손성의 원리 중에 찬동의 경륜을 지킨 표현이죠. 그리고 너도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 라고선 말을 하네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 즉 상대방에게 혜택을 베푸는 표현이죠. 이 부분은 공손성의 원리 중 요령의 경륜을 지킨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대화에서 수빈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것은 공손성의 원리 중 요령의 경륜 그리고 찬동의 경륜 2가지인 거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빈과 지원의 대화에 나타나는 공손성의 원리를 지킨 표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떤 공손성의 원리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활동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이 학습활동에 나온 이 지문도 자주 출제되는 편이에요. 우선 아버지와 딸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유민아, 오늘 별일 없었어? 그러자 딸이 사실은 아빠, 오늘 정말로 깜짝 놀라실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자 아버지가 잠깐만 숙부님께서 전화하셨네? 라고 전화를 받습니다. 아이고, 아재이껴, 오랜만이시더. 어예 사니껴? 라고선
방언을 사용하고 있죠. 아버지는 딸과는 딸 유민이와 대화할 때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다가 숙부님께 말할 때는 방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화 상대에 따라서 구분해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역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숙부와는 좀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소속감과 정체성 그리고 친밀감도 형성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지역 방언을 딸에게 사용하면은 딸은 이 사투리를 모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겠죠. 따라서 아버지는 딸에게는 표준어를 써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고 아버지와 딸의 대화에 나타난 아버지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말을 볼게요. 의사 1이 말합니다. 이 선생 501호 환자 상태가 어때요? 그러자 의사 2가 콜레시스텍토미 이틀째입니다. 특이 소견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 용어를 쓰는 거죠. 그러자 바이탈은 어때요? 스테이블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의사 1과 의사 2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일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회 방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의사 1이 병실로 들어와서 환자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담낭, 그러니까 쓸개 절제술은 잘 됐습니다. 호흡이나 맥박도 안정적이고요. 혹시 어디 불편한 데가 있나요? 라고 말을 해요. 의사 1이 의사 2와 대화할 때는 콜레시스텍톰이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했는데 환자한테 이 말을 쓰면 환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따라서 담낭 절제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거죠. 이렇게 의사들끼리 쓰는 말을 환자에게 썼다면 환자는 의사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환자가 의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 용어의 의미를 묻느라 대화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고 대화가 엄청 길어지겠죠. 따라서 의사는 환자에게 사회 방언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대화에서 의사 1과 의사 2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해 묻는 문제, 그리고 의사 1이 환자에게 다른 언어를 사용한 까닭, 그리고 환자에게 전문 용어를 사용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가에서 아버지와 나에서 의사 1의 공통적인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에 상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하며 말한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기도 했어요. 둘 다 대화 상대에 따라 다른 말하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인과 서준의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서에서 제시된 지문 중에 이 다인과 서준의 대화가 가장 많이 출제돼요. 다인과 서준의 대화는 반드시 출제되는 지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특히나 더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부탁하는 말하기예요. 다인이 서준에게 나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너 며칠 전에 책 샀다고 했잖아. 나도 보고 싶은데 괜찮다면 내 책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라고 말을 합니다. 괜찮다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서준이의 상황을 먼저 배려하면서 부탁하고 있으며 빌려줘가 아니라 빌려줄 수 있을까? 라고선 질문의 형식을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서준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죠. 즉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되도록 줄여야 한다는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는 표현을 되도록 줄여야 된다는 것은 요령의 경률에 해당하죠. 그러자 서준이 있잖아. 내가 책을 무척 조심히 봐서 말이야 라고 말을 해요. 이 서준이 바라는 책을 빌려달라는 다인이의 요청에 언뜻 보기에는 관련성이 없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협력의 원리를 의도적으로 어긴 것으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황을 고려하면은 책을 빌려주기 싫다. 책을 빌려달라는 다인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서준이의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서준의 발화에 담긴 의미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의 발화에 기억과 같은 표시를 하고 기억과 같은 말하기 방식이 사용된 사례는 이런 문제도 출제되었고요. 따라서 협력의 원리를 의도적으로 어김으로써 거절의 의사를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그러자 다인이 내가 조심해서 잘 읽을게. 그리고 나도 너한테 빌려줄 것이 있으면 빌려주고 라고 말을 해요.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줄이는 표현도 사용했고 상대방에게 혜택을 베푸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죠. 공순성의 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준이 믿고선 다인에게 책을 빌려줘요. 며칠 후에 서준이 다인아 책 다 읽었어? 가지고 왔어? 라고 하자 다인이 그게 가져오긴 했는데 서준이 야 이게 뭐야 찢어졌잖아 너 조심해서 읽겠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다인은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인데 내가 책을 읽다가 책상 위에 잠깐 올려두었는데 막내 지웅이가 그만 아니 5살짜리가 뭘 알겠어 안 그래? 라고 말을 합니다. 올바른 사과의 방법이 아니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발화예요. 서준이가 야 너 미안하다고 하는 게 먼저 아냐? 어떻게 변명만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서 화를 내네요.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사과로 인해서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죠. 따라서 올바르게 잘못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밝히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또는 결과에 대한 배상의 의지도 드러나야 돼요. 따라서 다인의 이 발화를 적절하게 바꾸면은 예를 들어서 내 실수야. 막내 동생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책을 올려두었어야 했는데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동생이 책을 찢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똑같은 책으로 사서 줄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겠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특히 서술형 문제에 이 다인의 발화를 적절하게 고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풀어볼게요. 나와 나의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답은 1번입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A는 문 좀 닫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공손성의 원리에 적합하나 협력의 원리에 어긋난 표현이다. 문 좀 닫아라는 말은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의 원리를 따랐죠. 하지만 상대가 부담을 느낄 만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손성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협력의 원리에는 적합하나 공손성의 원리에는 어긋난 표현이죠.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문 좀 닫아줄래? 공손성의 원리와 협력의 원리 모두 적합하다. 이 문 좀 닫아줄래라는 말은 대화의 방향이나 목적에 맞도록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의 원리를 따랐고 질문 형식으로 부탁을 하여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공손성의 원리 따랐죠. 둘 다 따른 발화입니다. 그 다음 C. 잠깐만 시간 돼? 미안하지만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특정 부사어와 질문의 형식을 이용하여 듣는 이의 부담을 줄이는 표현이다. 잠깐, 좀 이런 특정 부사어를 사용했고 질문의 형식, 뭐 할 수 있어? 라고 질문의 형식을 이용해서 부탁함으로써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줄이고 있죠. 공손성의 원리가 드러난 발화입니다. 그 다음 D. 역시 넌 최고야. 상대방을 칭찬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상대방을 칭찬하는 표현을 많이 해야 한다는 찬동의 원리가 드러나는 발화이죠. 최고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 너도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 이 부분은 상대방에게 혜택을 베푸는 표현은 많이 해야 한다는 공손성의 원리가 드러나는 거죠. 따라서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7번도 볼게요. 타의 기억에서 미음 중 보기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보기는 대화를 할 때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라는 공손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인과 서준의 대화에서 이 부분이 드러난 것은 바로 1번이죠. 괜찮다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서준의 상황을 배려하면서 부탁하고 있고 빌려줘가 아니라 빌려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의 형식을 사용해서 서준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요령의 경률이 드러나지 않은 발화에 해당해요.
이 교과서에 제시된 대화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다른 대화도 많이 제시된다고 했죠. 따라서 11번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한번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2번입니다. 우선 보기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재영이가 준민에게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 라고 말을 하자 준민이 아침에 이모가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훌쩍 흘러버려서 아침에는 간단하게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산책을 하러 잠깐 나갔었는데 어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와서 그 강아지를 놀아주다가 점심에 김밥을 먹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준미는 과도한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양의 경루를 어기고 있는 거죠. 1번 적절합니다. 재영이가 그러자 그러면 저녁에는 다른 종류 음식을 먹는 게 좋겠네. 저녁에 뭐 먹을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준미는 글쎄 통닭이 먹고 싶기도 하고 탕수육이 먹고 싶기도 한데 그 전에 시원한 음료수가 먹고 싶기도 하고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발언은 준민이가 거짓된 정보로 재영을 속이는 발언은 아니죠. 질의 경륜을 어긴 발언은 아니고 자신의 의사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피하며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는 태도의 경륜을 어기고 있는 발화입니다. 따라서 2번은 적절하지 않고 3번은 적절한 거죠. 이렇게 준민과 재영이 식당에 도착을 했어요. 재영이 준민에게 그런데 어제 시험은 잘 봤어? 라고 말을 하자 준민이 우리 밥 먹자 라고 말을 해요. 언뜻 보면은 이 준민의 답은 재영의 질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따라서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경류를 어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시험에 대해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의도를 함축적으로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준미는 표면적으로는 대화 내용에 맞지 않은 말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의사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1번의 답은 2번이에요. 지금까지 고1 국어 창비 3-3 단원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